그럼 지금부터 국민의힘 윤창현 주최 정책금융의 문제점과 혁신과제, 산업은행의 역할 재편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창현입니다. 이렇게 정책금융의 문제점과 혁신과제 세미나 토론회를 찾아주신 내외기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발제를 맡아주신 구종환 박사님, 그리고 토론을 해주실 우리 윤만호 회장님, 박창균 실장님, 이기영 교수님, 이현 대표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전체 사회를 맡아주신 양준모 교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5년 산업은행 평가를 보면은 안 된 것도 없고 된 것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아시아나항공, 대우조선해양, KDB생명 뭐 잘 이렇게 좀 추진이 안 된 것도 많고, 자금 또 투입 회수율도 제가 표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한 20-30% 정도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어려운 구조조정을 담당하느라 힘이 들어서 그런 면도 있겠지만, 또 성과적 관점에서는 좀 어째 옛날 같지가 않다라는 식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이런 그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량 혹은 또 여러 가지 그 해결사로서의 그런 그 부분이 산업구조 전환이 되고 있는데, 그 산업구조를 전환에 좀 대응을 제대로 못한 것이 아니냐, 조금 더 혁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알박기 논란을 비롯해서 현 정부 들어서 이 정치적 중립성 문제도 또 제시가 되고 있어서, 과연 이런 부분을 그 산업은행법상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 조항 같은 것도 좀 넣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그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계기에서 정책금융기관을 향한 혹평이 좀 이어지고, 또 뭔가 좀 혁신의 그런 필요성이 제시될 때 이런 과제를 한번 나눠보면 좋겠다 해서 이런 논의회장을 마련했습니다. 토론을 통해서 또 의견 개진을 통해서 이런 역할 재편 문제, 혁신 과제 문제들이 잘 검토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의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신 것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계시고, 혁신의 과제를 또 다 마음속으로 가지고 계신 걸로 생각이 듭니다만은, 이러한 고견들을 다 꼼꼼하게 듣고 챙겨서 좋은 정책 과제로 발전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가정의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원내 수석 부대표를 맡고 있는 경북 김천의 송은석입니다. 오늘 이 그 정책금융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 혁신 과제, 굉장히 중요한 세미나가 또 시적절하게 열리게 된 점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사실은 우리 권성동 원내대표님께서 오셔서 축사를 해주시기로 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검수완박법 문제 때문에 상당히 좀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라서 지금 부득이 시간을 지금 내지 못하고 제가 대신 섰다는 점을 양해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정책금융기관이 그동안에 우리 그 짧은 경제 발전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은 모두가 다 인정하고 계실 것입니다. 경제 발전과 함께 정책금융이 커왔고, 또 정책금융의 지원 아래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10대 경제 강국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현재까지 진행되어 오면서 일정 부분 또 문제점과 한계가 있다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선진국이 됨으로써 우리가 따라가기보다 이제 우리가 먼저 선도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금융 쪽이 우리 많은 부문, 산업이라든지 경제 많은 부분 중에서 상대적으로 좀 선진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는 정책금융 쪽도 선진국을 따라잡기보다 우리가 선도할 수 있을 정도로 역량을 강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적절하게 우리가 앞으로 정책금융을 어떻게 혁신해 나갈 건지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중요한 정책 제안들이 많이 다루어지는 것 같고요. 그런 점들이 앞으로 국회 과정에서도 입법화될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분과 또 토론해 주신 분들,
또 함께 이 자리를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축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당의 최고의 금융 경제통이시죠. 우리 윤창현 의원님 아주 연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성장을 위한 이런 세미나를 열어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 아주 든든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또 정책금융의 문제점과 혁신과제라는 주제로 이 회의를 열리고 있는데 이 정책금융을 담당하는 데가 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이런 데잖아요, 그죠? 근데 이 기업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이 정책금융을 담당하는 산업은행 등의 역할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금융위원회나 이 청와대 역할보다도 더 중요하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 정책금융이 기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또 조금만 보태주면은 지원을 해주면은 고사 직전의 기업이 또 살아나는 경우도 있고 또 아무리 많은 자금을 투입해도 또 망하는 기업이 있어서 그 판단 기준이나 판단 능력 이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 정책금융을 통해서 살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로 인한 뭐 배임의 문제 또 손해배상의 문제 이런 등등으로 해서 굉장히 소극적인 방향으로 그리고 굉장히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이 정책금융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제 기업의 산소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 아니냐,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 뭐 현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금융 담당자들께서 정말 그 기업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 다음에 미래를 좀 내다보는 그런 예측 능력 또 경기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예측 능력 등을 좀 더 많이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이 정책금융을 통해서 기업을 좀 살려서 우리가 고용이 안정되고 또 고용이 증가하는 그런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이 4개의 다 전문가들이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 정책금융 담당자들을 교육하고 연수를 시키고 또 어떻게 또 좀 실력을 향상시킬 것인가에 대한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두서없이 또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아는 척해서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정책금융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토론회를 가진 걸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발전하는 과정에서 정책금융의 역할이 사실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정책이라 하면 국가 정책기관이 의도적으로 어떤 하나의 타겟을 위해서 하는 그런 그 의도적 행동이다. 이렇게 정책을 정의를 한다면은 그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정책금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에서의 꼭 필요한 분야, 뭐 가치제라고도 할 수가 있고 또 산업진흥을 위해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서민 생활을 위해서도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이제까지의 정책금융기관이 뭐 10몇 개 거의 한 20개 정도 되는 기관들이 어떻게 이런 목표를 위해서 바람직한 수단으로서 역할을 했느냐 하는 그 부분이 첫 번째 오늘 토론 주제가 될 것 같고요. 또 시대가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리고 2020년대의 산업 환경과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런 목표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새로이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맞는 그런 정책 금융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수출입은행을 포함해서 중소기업은행 그리고 오늘 토론의 주제가 되고 있는 산업은행이
과연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건가 하는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전부 다 모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부합하는 산업은행의 구조는 어떻게 돼야 되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더 크게는 정책금융이 어떤 방향으로 돼야 될 건가에 대한 좋은 의견 개진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 다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다른 분 우리 의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거기에 많은 것들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업은행이라는 데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건 아까 여러 의원님들 말씀하셨고 우리나라 발전에 산업 발전에 대단히 큰 축을 맡아왔다. 그런데 앞으로는 좀 발빠르게 좀 변화해야 되겠다 하는 게 담겨 있고요. 우리 윤창현 의원님이 아까 개회사에 어쩌면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우리 여러 교수님들 또 연구원님들 오늘 좋은 토론하셔서 그런 윤창현 의원이 던지는 아젠다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많이 내주시고요. 그러면 앞으로 정무위에서 우리가 정책을 펴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극 윤창현 의원과 함께 그 던져주신 내용들을 다 담아서 앞으로 정책을 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은행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아마 부산으로 이전하자는 문제 때문에 산업은행 내부 그리고 여러 군데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산업은행 본점이 어디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또 지방 균형 발전 차원에서 그리고 또 어쩌면 또 금융 중심지라는 게 부산에 지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집적되어서 대한민국 금융 발전을 위해서 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면 그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되고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뭐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뭐 다들 좀 함께 움직이게 하자는 안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졸속으로 뭐 오늘 내일 당장 처리할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전체적인 방향은 부산으로 이전해야 되겠다는 게 방향이니까 여러분들 좋은 의견 많이 내주시고 거기에 좀 대승적으로 접근해서 대한민국 전체 발전, 금융 발전을 위해서 좀 이해해달라는 말씀이고요.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중국 충칭이 특별시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주변까지 합치면 인구가 6천만입니다. 어쩌면 우리나라 전체가 중국 충칭 특별시 하나만도 못합니다. 인구적인 거나 경제적인 거나.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전체가 하나의 어떤 걸로 움직여야 된다 생각하고 거기에 지방균형 발전을 위해서 골고루 또 분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건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이 장황해졌는데 여하튼 그런 모든 점을 다 이해하시고 담아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책금융 됐죠?